최후의 날 대피소는 종말 시나리오에 대비한 안전장소를 의미하며 주로 핵전쟁, 자연재해, 대규모 전염병 또는 인류 문명의 붕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피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피소의 주요 특징: 내구성 핵폭발,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 생존 자원 식수, 음식, 의료품, 공기, 정화 시스템 등이 비축되어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됨.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 태양광, 지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원이 사용되며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함. 커뮤니티 구조: 많은 대피소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회적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VIVOS 그룹은 대규모로 설계된 지하 대피소를 판매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도 일종의 인류 생존을 위한 자원 보관소로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날 대피소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피소는 종말론적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운영되며 그 목적과 디자인, 기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설계 목적에 따른 대피소 유형. 1. 핵대피소. 주로 핵전쟁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대피소로 방사능과 폭발 충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 중력식 환기 시스템, 공기 정화 시스템 등이 필수적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 소련, 유럽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구축한 핵 대피소들이 많습니다. 이자연재해 대피소.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피소로 주로 해안 근처나 지진대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대피소는 고지대나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3. 지하 도시형 대피소. 지하에 대규모로 설계된 대피소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일부는 아예 지하 도시처럼 설계되어 있어 수천 명이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원을 비축한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가 존재합니다. 현대 대피소 설계와 기능. 1. 고급 대피소. 최근에는 부유층을 위한 럭셔리 대피소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 영화관, 체육관, 심지어 인공 태양광을 이용한 농장 등도 설계되어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디자인됩니다. VIVOS나 라이징 S 컴퍼니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시설을 제공하는 개인용 대피소를 판매하며 가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 대피소.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대피소는 보통 시민들에게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원만이 제공됩니다. 이 대피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기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유명한 대피소와 저장소. 1.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이 저장고는 전 세계 식량 공급을 지키기 위한 종자들이 저장된 장소입니다. 최후의 날이나 대규모 재앙 시에도 인류가 다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백만 종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브라이어 대피소.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그린브라이어 리조트에는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비밀 대피소가 존재했습니다. 이 대피소는 미국 의회 의원들을 위한 비상 대피소로 설계되었으며 지금은 관광 명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3. 체코의 비주빅 대피소.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비주빅 대피소는 냉전 시기에 지어진 가장 큰 민간 대피소 중 하나로 약 5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규모 방공 시스템과 여러 터널을 통해 연결된 이 대피소는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기술 발전과 자원 관리. 1. 자급자족 시스템. 최첨단 대피소들은 내부에서 생존 자원을 자급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 조명을 이용한 식물 재배,
폐수 재활용 시스템, 공기 정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의 자원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부 대피소는 어류 양식 시스템을 설치하여 단백질 공급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 공급, 대피소는 외부의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배터리나 연료 발전기도 사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필수적입니다. 5. 사회적, 윤리적 문제. 대피소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원 부족이나 관리 체계의 실패 등으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피소는 오직 부유층만이 접근할 수 있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대피소들이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최후의 날 대피소는 단순한 피난처 이상의 역할을 하며 기술, 자원관리, 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최후의 날 대피소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대피 공간을 넘어서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문제와 연결된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대피소의 운영, 유지관리, 심리적 측면, 그리고 미래의 기술적 발전 가능성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1. 대피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 1. 장기적인 유지관리. 대피소가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 전기 공급, 물과 식량 공급 시스템은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대피소는 정기적으로 시스템 점검과 자원 보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자원의 순환과 보충. 대피소 내에서 자원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경 재배를 통해 식량을 자급하거나 물을 정화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자원의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대피소는 미리 대량의 보존식품을 비축해두며 대규모 저장고를 통해 필수 자원을 관리합니다. 3. 사회적 구조와 역할 분담. 대규모 대피소에서는 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일을 분담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피소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기술 전문가, 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며 특정 위기 상황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심리적 도전과 대처 전략. 1. 고립에 따른 심리적 문제. 대피소에서 장기간 고립된 채 생활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지속되면 불안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이를 대비해 대피소 내부에는 공동체 활동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서적 건강 유지.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 오락시설, 공동체 활동 공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커뮤니티 형성과 소속감. 대피소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대피소 내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대피소 설계의 미래. 1.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시스템. 미래의 대피소는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AI가 자원의 소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식량을 재배하거나
청소, 유지, 보수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마트 대피소. 기술의 발전으로 대피소도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대피소 내부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고 중앙 제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자원 관리, 건강 상태 모니터링,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대피소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3. 우주 대피소. 먼 미래에는 지구 외에도 달이나 화성 같은 행성의 대피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NASA와 스페이스X 같은 우주 탐사 기관들은 이러한 개념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주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주 대피소는 지구 멸망 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윤리적 논란과 생존권 문제. 1. 불평등 문제. 최후의 날 대피소가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급 대피소는 매우 비싼 가격에 제공되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부유층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등한 생존권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생존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인류의 도덕적 책임. 최후의 날 시나리오에서 대피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도 존재합니다.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만 생존하고 다른 이들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대피소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5. 대규모 생태적 재앙 대비. 1. 기후변화 대비 대피소.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비한 대피소도 설계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대규모 산불, 가뭄, 폭풍 등이 잦아짐에 따라 장기간 생존 가능한 대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피소는 특히 저지대, 국가나 열대 기후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 보존.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존도 중요합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와 같은 시설은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지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미래의 대피소는 인류 생존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최후의 날 대피소는 단순한 피난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 기술, 윤리, 사회적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복잡하고 진보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